안녕하세요. 남인의 책방입니다. 오늘 또 다른 책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읽을 책은 최순용 작가님의 마흔이 되기 전에 명상을 만나라 입니다. 출판사는 수호서재이고요. 수호서재에서 책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읽어보게 됐습니다. 저도 아직 어떤 내용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오늘도 편하게 듣다가 주무시기 바랍니다. 명상. 굳이 왜 해야 할까? 요즘 명상 열풍이 참 대단하다. 몇 년 전만 해도 명상이라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사람들이나 하는 특이한 행위로만 여겨지던 것이 요즘은 힐링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명상은 동양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서구에서 명상에 더 열광하는 모습이 신기하게 보이기도 한다. 명상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것도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필자인 나는 검사와 변호사로 일하기 훨씬 전인 20대 초반부터 명상에 관심을 가졌다. 그 후 30년 이상 명상이 마음에 주는 좋은 효과들로 비교적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 그동안 명상을 통하여 얻게 된 마음의 평화가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최대한 쉽게 명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명상에 관한 이 글을 읽는 누군가는 가뜩이나 복잡한 세상에 굳이 명상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되는 대로 마음 편히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내심 반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다.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일들은 잔뜩 쌓여 있고 잠도 부족한데 어느 세월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명상을 할 수 있을까? 명상은 돈을 많이 벌어놓고 가진 것이라고는 시간밖에 없는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종의 오락처럼 보인다. 그러나 매일을 살아가며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을 것이다. 이렇게 사는데 무슨 목적이 있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행복으로 가는 길일까? 결국 모두 의미 없는 것 아닐까? 같은 생각들. 모두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 누구나 인생에 대한 다소의 불안감과 불만족스러움을 갖고 살아간다. 원치 않는 생각들로 인해서 지금 자신이 집중해야 할 일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 생각이라는 것은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커져서 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이런 문제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맞닥뜨리게 되는 삶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다. 그렇지 않은가? 명상은 이러한 고민들의 답을 준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길. 명상은 종교적이고 신비스러운 가르침을 말하거나 신에 대한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것이라고? 매우 모호한 말이지만 살아가는 방식. 다시 말하면 숨쉬고 걷고 움직이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고대 현자의 말이
참으로 위대해 보인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말처럼 모호하고 무책임한 말도 없다. 도대체 나 자신의 무엇을 어떻게 알라는 것일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 없이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명상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나 자신을 이루고 있는 나의 몸과 마음이 움직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그냥 알고 있어라. 나의 삶의 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우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정확히 보아야 한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이니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정확히 봐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항상 현재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 빠져 현재에 있지 못한다.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인데 말이다. 그러나 이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특성이니 걱정하지는 말자. 문제는 내 마음이 과거나 미래의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그 생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다. 자신이 지금 생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그것은 현재에 있는 것이다. 생각에 빠져 있는 것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생각을 알고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명상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 다른 곳이 아닌 여기에 머무는 기술이다. 지금 여기에 머물게 되면 과거나 미래라는 짐을 벗어놓게 되니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러니 명상은 추상적이거나 신비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알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그 모습이 항상 좋은 것일 수는 없다. 때로는 분노일 수도 있고 질투일 수도 있고 원망일 수도 있다. 그러나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 모든 것이 바로 자기 인생의 일부이다. 명상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이해하고자 한다. 이렇게 마음먹고 훈련하다 보면 저절로 관대하고 포용적인 자세를 갖게 되며 평정심을 얻게 된다. 명상은 지금 여기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이해함으로써 개인이 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만과 편견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차분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굴곡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명상은 긴장과 두려움, 걱정과 불안감을 줄여주고 격한 감정을 가라앉게 한다. 여기까지 말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명상을 굳이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된 것 같다. 그렇다면 굳이 명상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마음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설명하기 어렵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또 각자의 마음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다른 누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 명상은 실행함으로써 체험한다.
이론 설명만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실행과 체험은 각자의 몫이다. 제목: 집중력과 안정감. 일상생활에서의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들떠서 지내거나 산만한 상태여서 일이나 대상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가장 먼저 얻고자 하는 것은 집중력과 마음의 안정감이다. 따라서 명상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집중력과 안정감에 대해 말해보려 한다. 현대사회는 사람을 들뜨고 산만하게 만든다. 우리 주변에는 주의를 끄는 것들이 참 많다. 광고들은 팔려고 하는 물건들에 우리의 주의를 끌어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어디 광고뿐이겠는가? TV, 인터넷, 유튜브, 게임, 복잡한 인간관계 등 주의를 끄는 것들이 얼마나 더 많아지는지가 문명의 발달 척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들며 그 비교는 열등감을 자극한다. 비교는 열등감의 다른 말이다.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의를 끌어가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만큼 내가 해야 할 일에 더 쉽게 집중할 수 있었다. 집중이라는 면에서 보면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는 과거보다 확실히 산만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산만함은 단지 개인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개인의 집합인 사회와 국가 전체의 문제로 이어진다. 산만함으로 인한 문제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낭비되는 정신적 에너지와 스트레스, 업무의 비효율, 온갖 사고 위험, 인간관계의 불협화음 등등 집중력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고의 덕목들 중 하나이다. 명상은 집중력을 키우고 산만함을 줄여준다. 명상은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이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집중력을 키우고 그 반대의 산만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명상의 목표 중 하나다. 집중력 없이는 지금 여기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없고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도 불가능하다. 내가 지금 성찰하려는 대상에 잠시 동안이라도 집중할 수 없다면 어떻게 깊이 있는 성찰이 가능하겠는가? 집중하는 능력은 단지 명상에서만 필요한 능력은 아니다. 학교, 직장, 일상, 종교 생활 등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집중력 없이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집중하는 능력은 인생의 모든 곳에서 큰 힘이 된다. 명상에서의 집중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한다. 지금 떠올릴 수 있는 대상이 어떤 것이든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 그 대상은 밝은 빛일 수도 있고 고귀한 성자 예를 들면 붓다, 예수, 마리아 같은 인물일 수도 있고 성스러운 자연 광경 예를 들면 장엄한 산맥, 거대한 바다, 깊은 강, 넓은 숲일 수도 있을 것이다. 자리를 잡고 앉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계속해서 떠올림으로써 점점 마음속에 그 대상만이 자리하도록 한다. 그럼으로써 더욱 그 대상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집중 명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모든 종교에는 집중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다. 불교에서 하는 염불이나 삼천배가 그렇고,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 천주교에서 하는 묵상 등도 어떤 바람직한 대상을 정해두고 반복적으로 그 대상의 마음을 가져감으로써 집중을 이룬다는 점에서는 집중 명상의 범주 안에 든다고 할 수 있다. 집중 명상은 명상의 시작이자 기초이다. 집중 명상은 대상을 정해두고 그 대상에 반복하여 의식을 가져가는 행위로서 산만함을 없애주고 마음의 안정감을 준다. 마음의 안정감을 얻기만 해도 우리의 생활은 훨씬 부드러워지고 몸과 마음도 가벼워진다. 집중력과 안정감은 차분함의 다른 표현이다. 차분함 없이 들뜬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 집중력 또는 집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집중하려는 대상이 흥미나 호기심을 끄는 것이어야 한다. 전혀 관심을 둘 수 없는 대상에는 오래 집중할 수 없을 뿐더러 인위적이기 때문에 집중을 온전하게 유지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명상에서는 바람직한 집중의 대상으로 자신의 몸, 그 중에서도 호흡을 권장한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의 호흡을 집중해서 바라본 적이 있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집중해 보기 바란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간다. 그 느낌이 어떤가?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호흡하기 시작해서 살아있는 내내, 자는 동안이나 심지어 병을 심하게 앓는 중에도 호흡을 한다.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징표이자 삶의 원동력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숨을 집중해서 바라본 적이 없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다. 호흡은 가장 좋은 집중 명상의 대상. 이제 구체적으로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 명상을 해보자. 여기에 적힌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1.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몸과 마음을 최대한 이완하고 눈을 감고 입을 지그시 다문다. 심호흡을 길게 3번 하는데 코로 길게 들이쉬고 잠시 멈추었다가 입으로 길게 내쉰다. 2. 이어서 숨을 자연스럽게 내버려둔다. 가만히 놓아두어도 숨이 알아서 숨을 쉬도록 한다. 지금 이 순간 콧구멍 입구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의 흐름을 마치 다른 사람의 호흡을 보듯이 알아차린다. 그렇게 내버려두고 숨이 들어오면 들숨이라고 이름 붙여보고, 숨이 나가면 날숨이라고 이름 붙여본다. 이런 식으로 3분 정도 진행한다. 이번에는 들숨 날숨이라는 이름을 떼버리고 자연스러운 공기의 흐름을 그저 느끼면서 머문다. 숨을 만들어내거나 억눌러서 알아차리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3분 정도 진행한다. 5. 심호흡을 3번 한 다음 서서히 눈을 뜨고 깨어난다. 마음 챙김. 앞서 집중력과 안정감이 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덕목이자 명상의 기초라고 설명했다.
집중력과 안정감은 분명히 좋은 마음 상태이기는 하지만 활기찬 마음 상태와는 조금 다르다. 집중한다는 것은 대상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의식을 그 대상에 가져가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런 마음가짐만으로는 시시각각 변하는 일상생활에 잘 대처해 나가는 게 곤란해 보인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일상생활에 대처할 수 있는 명상 방법 또는 마음 상태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명상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다. 그것은 집중과 통찰이다. 집중에 대해서는 그 의미와 장점이 이미 잘 전달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부분의 명상들은 한 가지 대상을 정해놓고 집중함으로써 안정감을 키우고자 한다.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모두 집중 명상이다. 지금 나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제 말하려고 하는 통찰은 설명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세상 일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반응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걸을 때 걷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말을 할 때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소리를 들을 때 듣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다. 지금 일어나는 나의 감정, 예컨대 불안감, 기쁨, 우울감, 들뜬 감정을 알 수 있고, 지금 일어나는 나의 생각도 알 수 있다. 한번 해보시기를.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은가? 지금 나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걸 마음 챙김이라 말하고, 영어로 마인드풀니스라고 한다. 서양에서 열풍이 불고 있는 마음 챙김 명상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순간순간 마음 챙김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좋은 상태가 바로 통찰이다. 통찰은 있는 그대로를 꿰뚫어 보는 것이다. 앞에서 명상의 두 기둥이 집중과 통찰이라고 했다. 마음의 좋은 성질인 집중과 통찰은 서로 대립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이다. 우선 집중은 정해진 대상에 계속 나의 의식을 가져감으로써 쉽게 안정감을 얻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나에게 다가오는 대상은 내가 전부 선택할 수도 없고 수시로 변한다. 그런 상황에서 고정된 대상에 집중한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일상생활과 함께하기 어렵다는 것이 집중 명상의 단점이 된다. 그런데 통찰은 집중과는 성격이 다르다. 나의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은 항상 변하면서 한시도 같지 않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것이 마음 챙김이자 통찰에 이르는 길이다.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는 것이 마음 챙김이기 때문에 통찰 명상은 일상생활과 완전히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결국 집중과 통찰은 그 장점과 단점이 서로 반대인데, 그런 점에서 서로 대립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는 서로 보완적이기도 하다. 어떤 순간 나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려면 그 순간에나마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진 것 같지만 어려울 것 없다. 집중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얻듯이 마음 챙겨 통찰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지혜로움이다. 마음 챙김은 지혜를 준다. 지금 나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마음 챙겨 아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준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은 지혜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챙겨 사는 사람은 지혜롭다. 이제 마음 챙기는 능력을 키워주는 간단한 명상 방법을 따라해보자. 1. 의자에 편하게 앉아 몸과 마음을 최대한 이완하고 눈을 감고 입을 지그시 다문다. 심호흡을 길게 3번 하는데 코로 길게 들이쉬고 잠시 멈추었다가 입으로 길게 내쉰다. 2. 주의를 나의 머리 부분으로 가져간다. 머리 부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느낌, 그것이 어떤 느낌이 되었든 가만히 내버려두고 마음 챙겨 알아차려 본다. 느낌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을 알아차린다. 1분 정도 진행한다. 3. 주의를 목 밑에서 배꼽 위쪽 부위, 즉 몸통으로 가져간다. 배 쪽이든 등 쪽이든 몸통 부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느낌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마음 챙겨 알아차려 본다. 1분 정도 이어간다. 4. 주의를 오른팔 부위로 가져가 1분 정도 일어나는 느낌을 마음 챙겨 알아차려 본다. 이제는 주의를 왼팔 부위로 가져가 1분 정도 일어나는 느낌을 마음 챙겨 알아차려 본다. 5. 심호흡을 3번 한 다음 서서히 눈을 뜨고 깨어난다. 몸 알아차리기. 우리는 세상을 몸으로 살아간다. 몸이 없으면 살아가는 일도 불가능하다. 몸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몸의 자세와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내 몸에 집중하여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의 기초이다. 몸에 대해서 집중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 챙김 명상의 기초이다. 자신의 몸을 마음으로 훑어보는 것으로 영어로 바디 스캔이라고 한다. 나도 명상을 항상 바디 스캔으로 시작하는데 그 효과는 상상 이상이다. 산란한 마음을 쉽게 가라앉혀주고 안정감을 키워준다. 우리 몸은 겉면을 피부가 감싸고 있고 그 안에 근육이나 지방 또는 장기가 있다. 그리고 우리 몸을 가장 안쪽에서 꼿꼿하게 지탱해주는 뼈가 있다. 크게 보아 피부와 살과 뼈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몸이다. 이를 명심하고 이제 바디 스캔을 해보도록 하자. 1. 의자나 편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가볍게 감고 몸과 마음을 최대한 이완한 후 주의를 내 몸으로 가져간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눈으로 보는 듯이 먼저 피부 수준에서 내 몸을 아래쪽으로 천천히 스캔해 본다.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부를 훑어본다. 두피와 얼굴 전면의 피부, 머리 뒤쪽의 피부를 부드럽게 훑어본다. 다음에는 목의 피부, 가슴의 피부, 배의 피부, 등의 피부, 오른팔과 손의 피부, 왼팔과 손의 피부, 엉덩이를 감싸고 있는 피부를 훑어본다. 오른 다리와 발의 피부, 왼 다리와 발의 피부를 훑어본다. 2. 이번에는 다시 살과 근육의 수준에서 거꾸로 내 몸을 스캔해본다. 왼 다리와 발의 근육, 오른 다리와 발의 근육, 엉덩이의 근육, 왼팔과 손의 근육, 오른팔과 손의 근육, 등 근육, 배 근육, 가슴 근육, 목 근육, 머리 부위의 근육을 차례로 훑어본다. 3. 이번에는 다시 뼈 수준에서 아래쪽으로 내 몸을 스캔해본다. 머리뼈, 목뼈, 오른팔과 손뼈, 왼팔과 손뼈, 척추뼈, 갈비뼈, 엉덩이뼈, 오른 다리와 발뼈, 왼 다리와 발뼈를 순서대로 스캔한다. 이제 서서히 눈을 뜨고 안정되고 차분한 마음 상태를 그대로 가만히 유지해 나가도록 한다. 바디 스캔은 서두르지 않고 충분하게 한다. 이렇게 바디 스캔을 함에 있어서는 빨리 진행해서 마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 곳에 충분히 머물면서 알아차렸다고 생각될 때 다음 지점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억지로 한 곳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적당한 속도는 본인 스스로 저절로 알게 하고 그 속도에 맞춰서 스캔을 진행한다. 내 경험에 의하면 한 번 바디 스캔을 하는데 적어도 1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도록 충분히 해야 마음의 안정과 고요함을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바디 스캔을 충분히 하고 나면 마음이 안정되고 차분해진 느낌을 갖게 된다. 바디 스캔을 제대로 했는지를 가리는 기준은 바로 스스로에게 안정된 느낌이 드는지 여부다. 바디 스캔이라는 명상 방법의 효과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 모든 명상에서 공통적으로 이 방법을 중요하고도 훌륭한 명상 기법으로 권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거나 병원이나 식당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등 일상생활 가운데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해서 하면 좋다. 그 효과는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몸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자신을 알아간다. 이 대목에서 명상에 관한 중요한 조언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명상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방법이라도 실제 실행에 관한 것이지 관념적인 말이나 설명에 관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 반복해서 실행함으로써만 일상생활에 명상의 효과가 스며들게 할 수 있고 삶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다. 일상생활이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명상에 대한 이야기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겉으로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결국 말의 잔치에 불과할 뿐이다. 명상은 지금 있는 곳을 떠난 먼 곳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현재를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몸에 대한 바디 스캔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방법이자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키우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반복해서 실행할 때만이 그 효과와 의미를 알 수 있다. 바디 스캔을 하면서 숙달된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몸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걷고, 앉고, 서고, 뛰고, 구부리고, 펴고, 들고, 내리고 하는 등 일상생활 중 나의 모든 몸의 동작을 알아차려야 한다. 일상생활을 하며 몸의 움직임을 계속 알아차리면서 지켜보는 것이 마음 챙김 명상의 1차 목표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너 자신을 알라 라는 현자의 말에 다가가는 첫걸음이기도 한 것이다.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 나라는 존재는 몸과 마음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몸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만 마음이 무엇인지는 쉽게 알기 어렵다. 마음이라고 하면 흔히 몸처럼 하나의 실체로 여기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우선 마음의 영역 안에 속하는 느낌이나 생각을 떠올려 보면 서로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느낌과 생각은 서로 다른 마음 작용이다. 우리가 무엇을 느낄 때, 즉 차갑다, 뜨겁다, 덥다, 춥다, 아프다, 우울하다, 유쾌하다, 배고프다, 배부르다 등등의 경우 모두 어떤 느낌들이며 이는 생각과는 다르다. 느낌은 지금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생각은 그렇지 않다. 조금 어려운가? 그럼 이렇게 물어보자. 우리가 차갑거나 뜨겁다고 느낄 때 차갑구나 또는 뜨겁구나 라고 굳이 생각을 해야지만 비로소 차갑거나 뜨겁다고 느끼는가? 생각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나? 생각을 하지 않아도 느낌은 그냥 그 순간에 일어나서 느껴진다. 느낌은 내가 생각을 하기 이전에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순간은 느낄 수 있을 뿐 생각할 수 없다. 반대로 과거나 미래는 생각할 수 있을 뿐 느낄 수 없다. 명상을 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은 느낌과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왜 굳이 느낌과 생각을 구별해야 하냐고 반문한다. 흔히 현재를 살아가는 삶이 행복에 더 가깝고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는 삶은 불행에 더 가깝다고 말한다. 모두 공감할 것으로 본다. 느낌은 지금 이 순간의 일이기 때문에 순간을 느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현재를 살게 되지만 생각은 과거나 미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많은 사람은 현재가 아닌 과거나 미래에 살게 되고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현재를 살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느끼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느끼는 삶이 생각하는 삶보다 행복에 더 가깝게 사는 것이다. 우리가 느낌이라고 부르는 그 안에는 감각, 감정, 기분, 분위기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감각, 감정, 기분, 분위기는
그 결이 서로 조금씩 다르다. 감각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맨 느낌이고, 감정은 그에 따라 이어지는 정신적인 느낌이다. 또 기분은 좋고 싫음이 동반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며, 분위기는 정신적인 배경이 되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결의 차이를 알 수 있겠는가? 느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알아차려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느낌은 생각에 앞서 오고 생각을 이끌기 때문에 마음의 작용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느낌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느낌에서 시작해서 그에 따라 생각 등 나머지 마음 작용들이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느낌은 명상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자 관찰 대상이다. 좋은 느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싫은 느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멀리 하려는 것이 우리 삶의 과정이 아닌가. 하지만 살면서 좋은 느낌만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 뜻과 상관없이 싫은 느낌도 일어나게 마련이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좋은 느낌만을 얻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느낌이든 싫은 느낌이든 그것을 이해하고자 명상한다. 이해하게 되면 휘둘리지 않게 된다. 느낌을 이해하려 한다면 느낌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느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 명상이다. 이제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 명상을 해보자. 의자나 바닥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입을 지그시 다문다. 심호흡을 3번 하면서 몸과 마음을 최대한 이완한다. 다 이완했다고 생각되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이완할 것이 남아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마저 놓아버리고 좀 더 이완한다. 2. 코로 숨이 들고 나는 것을 그대로 놔둔 채 숨을 알아차려 본다. 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둬도 숨이 알아서 숨을 쉬도록 한다. 들숨과 날숨이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내버려두고 공기가 콧구멍을 들고 나는 그 감각을 알아차린다. 3. 이어서 알아차림을 가만히 몸 전체로 가져간다. 내가 일부러 만들어내지 않아도 몸의 여러 부위에서 어떤 감각 또는 느낌들이 일어난다. 가려움, 따가움, 당기는 느낌, 눌리는 느낌 등 그것이 좋은 느낌이든 싫은 느낌이든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 감각 또는 느낌이 어떻게 일어나서 지속되었다가 사라지는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4. 몸의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이번에는 그 알아차림을 마음 쪽으로 가져가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 기분 등의 느낌을 알아차려 본다. 느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알아차린다. 5. 적어도 10분 이상 진행한 후 심호흡을 3번 하고 서서히 눈을 떠 일상으로 돌아온다. 생각은 내 것이 아니다.
느낌과 생각은 모두 마음에 속하지만 서로 다르고, 느낌의 현재를 대상으로 하지만 느낌은 현재를 대상으로 하지만 생각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를 살고자 하면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느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 문제는 자꾸만 떠오르는 원치 않는 생각들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사실이다. 스스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이 많아서 우울증이나 강박증 같은 정신질환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 이제 그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한다. 마음의 운동이라는 명상을 하는 이유는 생각을 이해하고 생각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을 해볼까 한다. 1분 후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지 알 수 있는가? 또는 2분 후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도록 할 수 있는가?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지금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미리 예상했던 것이었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생각은 내 것이 아니다.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원하는 생각만 떠오르게 하려고 노력하거나 원치 않는 생각들이 떠오르면 얼른 없애려고만 한다. 이런 태도는 생각이 나의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잘못된 견해에서 나오는 것이다. 결국 생각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원치 않는 생각 때문에 지쳐간다. 원치 않는 생각을 억눌러서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생각에 에너지를 줘서 생각이 더 커지는 경험을 다들 해봤을 것이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코가 열려 있는 한 맡기 싫어도 냄새가 맡아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거리에 나가면 귀가 열려 있는 한 듣기 싫어도 소리가 들려오는 것 역시 피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의 뇌가 살아있는 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어떤 냄새나 소리가 맡아지고 들려오듯이 생각도 조건에 따라 생겨나서 나에게 떠오르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냄새나 소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생각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을 깊이 이해한 사람은 더 이상 생각과 다투려 하지 않는다. 냄새와 소리와 다투는 사람이 있다면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듯이 생각과 다투는 사람 또한 그렇다. 그것은 부질없는 싸움이다. 생각은 조건 따라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다. 곰곰이 살펴보면 생각은 외부로부터 어떤 자각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난다. 반응으로서의 생각은 다시 말이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즉, 생각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이끌고 말과 행동은 결국 습관이 되고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마음챙김 명상의 큰 주제이다. 몸이나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릴 수 있듯이 생각도 대상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가? 생각은 나 자신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냄새나 소리처럼 대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다. 한번 해보라.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지 않은가. 생각에 그냥 빠져 있는 것과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인생의 습관과 운명을 이끄는 생각을 이해하고자 우리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명상을 한다. 그렇게 생각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워간다. 생각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생각을 이해함으로써 삶을 이해하고 보다 효율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제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 명상을 해보도록 하자. 1. 의자나 바닥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입을 지그시 다문다. 심호흡을 3번 하면서 몸과 마음을 최대한 이완한다. 코로 들고 나는 호흡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알아차려 본다.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3분 정도 이어간다. 마음이 안정되면 알아차림을 마음 쪽으로 돌려서 마음 안에서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가만히 지켜본다. 그것은 걱정일 수도 있고 후회일 수도 있으며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평가하지 말고 마치 호흡을 바라보듯이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3. 생각이 사라지면 생각이 없는 것을 역시 있는 그대로 지켜본다. 생각을 만들어내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관중이 공연을 바라보는 듯한 자세로 바라본다. 4.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충분히 바라본다. 생각에 대한 나의 집착 또는 거부감이 일어나면 그건 역시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5. 이렇게 적어도 10분 이상 지속한 후 심호흡을 3번 하고 서서히 눈을 뜨고 깨어난다. 긴장과 이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스트레스가 있다. 현대 생활의 본질은 스트레스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어떤 스트레스든지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긴장하게 만든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마음이 긴장하면 몸이 긴장되고 반대로 몸이 긴장하면 마음 역시 긴장한다. 바쁜 현대 생활은 긴장의 연속. 몸과 마음이 긴장된 것보다 이완된 것이 훨씬 편하고 좋은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내 몸과 마음이 이완되어 있는 상태는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나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훨씬 편안하고 좋다는 점에서 인간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내가 대하는 사람들이 이완되어 있을 때 나 역시 경계심과 긴장감을 풀고 편한 마음이 되지 않는가. 몸과 마음이 긴장에서 벗어나 이완된 상태에 있도록 하는 것은 명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긍정적인 결과 중 하나다. 실제로 명상을 해보면 긴장되어 있을 때와 이완되어 있을 때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긴장된 마음이 주는 좋지 않은 느낌과 이완된 마음이 주는 좋은 느낌을 더 잘 경험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의 이완 상태는 명상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좋고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상태다. 그러니 긴장과 명상은 함께 할 수 없다. 제대로 된 명상은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생활을 닮아야 하고, 우리의 생활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명상을 닮아야 한다. 명상 따로 생활 따로인 명상은 제대로 된 명상이 아니다. 따라서 일상생활 중에 항상 이완된 몸과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상 중에도 이완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분명히 할 것은 이완 상태가 몸과 마음이 멍한 상태는 아니라는 점이다. 몸과 마음을 긴장하지 않으면서도 나에게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이완과 알아차림은 반대가 아니라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말이다. 결국 명상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몸과 마음의 좋은 상태는 항상 이완되어 있되 내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 깨어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아이고, 목이 지금 계속 갈리네요. 천천히 서둘러라. 여기까지 말하다 보니 이야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다. 때로는 모순되는 말 같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천천히 서둘러라 라는 말이다. 라틴어로 페스티나 렌테라고 하는 걸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말이 틀림없다. 천천히 하면 서두를 수 없고 서두르다 보면 천천히 할 수 없으니 말 자체로는 논리적으로 모순처럼 보인다. 마치 문 닫고 들어와처럼. 그러나 우리 모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다. 굳이 해석을 덧붙이자면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 급격하고 큰 노력이 아니라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기울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명상을 하거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급작스럽고 단발적인 노력이 아니라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끊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다.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걷더라도 쉬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100m를 주파하듯이 긴장되고 갑작스러운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는 마라톤을 완주할 수 없다. 즉, 이완된 몸과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나의 목표 지점을 잊지 않고 그곳을 향해서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이러한 삶의 자세를 배워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하면서 계속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법을 터득하고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꾸준하게 마음 챙겨 알아나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제 몸과 마음을 이완하면서 알아차리는 명상을 해보도록 하자. 1. 의자나 바닥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입을 지그시 다문다. 심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몸과 마음을 최대한 이완한다. 몸과 마음에 긴장된 곳이 있는지 알아차려보고 긴장된 곳이 있으면 바로 릴렉스한다. 충분히 이완하였다고 생각되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미세한 긴장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심호흡과 함께
그것마저 이완하고 내보낸다. 2. 세밀하게 호흡을 관찰하면서 숨이 들어올 때 몸과 마음이 긴장되고 숨이 나갈 때 몸과 마음이 이완되는 것을 알아차려 본다. 들숨은 긴장을, 날숨은 이완을 나타낸다. 3. 계속 명상을 이어가면서 이완하되 몸과 마음의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긴장하지 않고도 충분히 몸과 마음의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다. 거꾸로 알아차림에 있어서 몸과 마음에 긴장되지 않도록 한다. 이완과 알아차림 사이에 균형을 유지한다. 4. 이렇게 적어도 10분 이상 지속한 후 몸과 마음의 이완 상태가 충분히 지속되었으면 심호흡을 3번 하고 서서히 눈을 뜨고 깨어난다. 네,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평소에 명상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마냥 좋다고만 생각했지, 귀찮아서 해본 적이 없어서, 아니면 하는 방법을 몰라서 등등 이러저러한 이유로 선뜻 해본 적이 없었는데, 좀 책을 읽으면서 명상을 하는 방법이랑 설명들이 막 자세히 적혀 있다 보니까 뭔가 이 책을 통해서 읽다 보면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시간을 들여서 나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책의 1장까지 읽었는데 이후의 내용들을 더 읽으면 명상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빠져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